제30장 사천당문의 악의열사 3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30장 사천당문의 악의열사 3화. 이건과 모호는 제법 규모가 있었던 장원과도 같은 가옥으로 들어왔고 여전히 하늘에서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는데 모호는 가옥으로 들어서며 이미 파손된 가옥의 문이 고장나 있었지만 떨어져 나가기 일보 직전의 거정문과 같이 되어버린 문을 밀고 들어왔다. 무슨 눈이 이렇게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났나 봅니다. 아마 이곳 사천성도에 이렇게 눈이 오는 것은 역사 이래 처음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러냐? 물론 내가 온남에 있을 때 온남은 거의 눈이라는 것을 구경하기 힘들었지. 아마 사천은 온남 같지 않겠지만 지역의 영향은 있겠지. 맞습니다. 형님, 이렇게 추운 겨울이라는 것도 믿지 않을 지경입니다. 후후후후. 자, 저기 있는 정자가 마침 있구나. 저기 앉아서 늦은 점심을 먹도록 하자. 네, 형님. 그런데요? 너는 잠시 정자에서 걸량과 육포를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나는 잠시 이곳을 살펴야겠구나. 네? 무슨? 아니다. 금방 다녀오마. 모호는 이건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잠시 보았고 고개를 저으며 정자로 걸어간다. 도대체 이해하기 힘든 분이야. 모호는 이건이 대답해주지 않고 행동하는 것에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라 생각했고 이건은 지금 가옥의 여러 건물을 보고 있었고 그는 가옥 중에 제일 작은 가옥으로 걸어갔는데 아마도 이 가옥은 사람들이 머무는 처소보다 물건을 넣어두는 창고로 보였다. 이제 그는 잠시 문 앞에 서 있었는데 역시 이 문도 파손되었고 만약에 이곳에 눈이 오지 않았다면 이 가옥의 파손물로 주변은 매우 지저분한 몰골이었을 것이다. 뽀드득 뽀드득. 이건은 천천히 걸어서 창고에 부서진 문을 조금 젖혔고 그 사이로 들어간다. 이건이 들어온 창고는 조금 어두웠지만 물론 이건의 눈이 다른 일반인의 눈이 아니므로 이 창고는 이건에게 그리 어둡지 않았다. 이건은 잠시 주위를 둘러본다. 녀석이 저기 있겠군. 뚜벅뚜벅. 이건은 곡식과 같은 가마니가 쌓인 곳으로 천천히 걸어나갔다. 이건이 걸어나갈수록 그곳은 더욱더 어두워졌다. 하지만 이건의 눈은 어두움과는 달리 매우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었고 간혹 황금색 이체를 띄었다. 저벅저벅. 이런 쌍. 지긋지긋한 아기놈아. 나의 도끼나 받아봐라. 검은색 신형이 소리를 외치며 곡식 가마니 사이에는 튀어올랐는데 이 검은색 신형은 조금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형이었다. 다만 어두운 고로 이 신형은 정확하게 보이지 않았다. 이야. 꽝. 어이쿠. 에이. 적. 대롱대롱. 이 아기놈이 나를 놔주란 말이다. 검은색 신형은 어린 소년이었다. 어린 소년은 이건이 다가오자 기회를 엿보아 이건에게 들고 있는 작은 도끼를 휘둘렀다. 당연히 그 도끼는 이건에게 무용지물이었고 오히려 이건의 공룡지체라는 신체적인 이유로 소년의 공격에 자동으로 호신감기가 발동하여 소년이 휘두른 도끼가 이건의 호신감기로 인하여 소년이 밀쳐서 땅바닥에 주저앉게 했다. 그 후에 소년은 다시 튕기며 날쌔게 이건에게 덤벼들었지만 이건은 한 발을 뒤로 빼며 소년의 뒷덜미를 낚아채며 그를 들고 있었다. 역시 소년은 키가 작은 연고로 공중에 매달려 대롱대롱하고 있었으며 발은 연신구르며 고래고래 소리치고 있었다. 녀석아, 나는 아기가 아니구나. 응? 하지만 그것을 어찌 믿소? 너는 아기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 봤느냐? 그렇군. 내가 본 아기들은 오직 배고픔과 굶주림으로 먹을 것만 찾고 할 수 있는 말은 없으며 으르렁 소리만 내지. 내가 한 말이 맞는구나. 아기는 오직 으르렁 거리는 소리만 낸다. 그래요. 그렇다면 형은 이제 나를 내려놔 주시죠. 형, 그래요. 나보다 키가 크고 힘도 세니까 형이죠. 호호, 이 맹랑한 녀석을 봤나? 내가 너보다 나이가 있어서 형이 아니라 오직 힘이 있고 키가 크다는 이유로 형이라 부른 것이냐? 뭐 그렇다 치지요. 이 녀석 보기에 아주 맹랑한 녀석이군. 뭐 이런 강단이 있으니까 수많은 아기 무리가 있어도 아기에게 잡아먹히지 않았던 것 같군. 그래, 너를 내려놓지. 어디 보자. 너는 누구냐? 10살이나 먹었을까? 이거는 조금 작은 아이를 지면에 내려놓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물었다. 아이는 머리를 쓰다듬는 이건에 손을 치고 말한다. 다 큰 성인의 머리는 그렇게 함부로 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성인이라는 말이냐? 왜 아닙니까? 저희 사천지방에서 10살을 먹으면 이미 청년이요. 15이면 어른입니다. 그렇구나. 너는 10살이란 말이지. 그래, 너는 누구니? 나는 이곳 이 집의 주인인 아버지의 막내 아들이죠. 이름은 이영이라고 합니다. 이영, 너도 이씨구나. 나도 이씨인데
더군다나 외자를 쓴단다. 나도 외자인데. 나는 이건이라고 한다. 와, 이건이라고요? 그럼 건이 형이네요. 그래, 그렇구나. 반가워요. 이건이 형. 그래, 반갑구나. 형이야. 그런데 너는 혼자 이곳에서 뭐하고 있는 것이냐?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이건의 물음에 이영이라는 아이는 눈에 눈물이 금세 고였다. 그리고 그는 매우 시무룩했다. 왜, 할 말이 없느냐? 뭐, 그런 것은 없어요. 다만 나만 남았어요. 이 큰 집에 너만 남았다는 것이니? 네. 다른 사람은 모두 어디 갔느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래전에 이곳 제처소에서 혼자 늦은 밤에 자다가 깼는데 저만 혼자였어요. 물론 식구들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봤는데 그들은 모두 이상한 괴물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는데 죽어가며 저에게 눈빛으로 곡식 창고로 수무라 하신 것 같아 저는 놀라 무서워서 오는 길에 떨어진 작은 도끼를 들고 이곳 창고로 들어왔어요. 물론 곡식을 도끼로 찍어서 곡식이 흘러나왔고 저는 그 곡식 속에 묻혀 숨었어요. 이거는 이곳 어두운 곡식 가마니를 유심히 보았다. 소년이 숨어 있었던 곡식 가마니는 뜯겨 있었고 그 아래로 곡식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너는 배고프지 않니? 네, 그렇게 배고프지 않았어요. 저는 이 곡식을 배고플 때마다 생으로 씹어 먹었거든요. 그래? 대단하구나. 뭐, 대단한 것은 없습니다. 대단하신 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인데 소녀는 결국 눈물을 흘렸고 이 눈물은 아마도 아버지가 이미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 소녀는 슬픔의 표현이었다. 그래, 내 말을 들으니 내 아버지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구나. 이제 너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겠다. 나는 내 아버지가 청해서 이곳으로 왔단다. 소녀는 이건의 말에 반가운 마음이 들었는지 밝은 미소를 지으며 화답했다. 아버지께서요? 아버지께서 보내셨다고요? 물론이구나. 이 당은 너를 잠시 나에게 부탁하셨다. 이미 열흘 전에 나에게 부탁하셨지만 나는 열흘 전에는 사천성 북단의 송파현에 있어서 즉시 이곳으로 올 수 없었구나. 잘 들어라. 형이야, 아버지와 나는 과거 동문수학한 사제간이구나. 동문수학이요? 그럼. 저는 아버지께서 젊으셨을 때 고려에 잠시 유학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형은 나이가 그리 많은 것 같지 않은데요? 후후후후. 녀석, 아니다. 사실 나는 특별한 음식을 먹어서 젊어 보이는 것이지. 나는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4살이나 많구나. 예? 정말이십니까? 나는 고려에서 제법 이름난 무가에서 자란 인물로 이번에 중원의 주원장 황제께서 청하여 이곳 사천성에 도움을 주러 온 인물이구나. 아, 정말이신 것 같기도 하군요. 아버지의 이름을 정확히 아시고 고려에 계셨다면 그러면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많으면 너는 나를 형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숙부로 부르거라. 이숙이 낫겠구나. 내 아버지와 나는 호용호자하였으니 말이다. 아, 네. 이숙. 물론 소년에게 말하는 것은 모두 이건이 지어낸 이야기다. 이건은 사실 수백 년 전에 백제인이었고 자신의 제국에서 흘러나온 인물이 아닌가. 이미 백제는 패망했으며 또한 지금 있었던 고려도 이제 그 운명을 다해가고 있었으니 아무튼 이거는 소년의 기억 속에서 이당이라는 소년의 아버지를 유추해내었고 소년이 아는 만큼 이당이라는 인물을 알고 있었다. 이당은 비록 사천당문의 인물은 아니었지만 이곳 성도에서 제법 유세가 있었던 인물로 그는 원말 고려에서 유학했었는데 그는 고려에서 고려검을 부단히 연공한 과거 경력이 있었다. 이곳 사천에는 20여 전에 원나라 황실의 두루가치로 임명받아 도호부 천호로 부임하였다. 그는 바로 1000명의 군사를 진두지휘했던 인물이었고 그는 비록 한족이었지만 고려에서 유학했던 인물로 원나라에서는 그를 등용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다. 원나라 황실은 고려를 부마 왕국으로 대접했고 주로 다른 이방 지역을 다스릴 때 주요 행정관이나 두루가치로 고려인을 임명하여 대리청정하는 예도 있었다. 그리고 더욱더 명나라가 최근에 세워진 후 그가 죽기 직전에는 명나라 응천부에서 이 당을 등용하여 사천성 도지의사사가 될 인물이었다. 물론 죽었지만 그는 차후 한 달 정도 후에 정식 임명될 인물이었으니.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